블루캠프 오늘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고요. 네, 오랜만에 두 애들하고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지역구는 안 도셨습니까? 아이, 지역군 기본으로 하고요. 네, 어르신들 경로당 인사드리고 네. 전통시장이 좀 많아요, 저희 지역에. 그래서 시장들도 다 돌았는데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날씨 때문에 일단 힘들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경기가 진짜 안 좋은가 봐요. 손님들이 제가 갔을 때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때문에도 힘들어하시고.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더 미안했던 건 어떻게 이렇게 힘드셔서 막 걱정을 했더니 아니에요. 우리만 힘듭니까? 하늘이 이렇게 더운 걸 어째요. 그리고 경기가 뭐 우리 집만 안 좋은 건 아니죠. 하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셔서 어허. 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 사실을 대통령 부부가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장식 조국 혁신당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예. 그 얘기부터 먼저 여쭙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재보선 있잖아요. 10월에. 네. 지금 조국 혁신당은 영광군수, 곡성군수 재보선에 지금 상당히 올인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호남에서 네. 민주당이 경쟁자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리더도 이제 키워내지를 못했고 네. 경쟁 구도가 도입이 되는데 이 취지에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경쟁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좋은 현상이라고도 생각하고 예. 이제 거기에 민주당이 얼만큼 자신 있고 우리 민주당의 후보가 얼만큼 이 영광 곡성 주민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느냐는 이제 결과물로 받아볼 수 있는 건데요. 뭐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뭐 당연히 저희 민주당은 이길 자신을 가지고 또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으면 그만큼 신경 좀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보궐선거는 아무리 작은 지역 선거라고 하더라도 예. 전 국민이 쳐다보는 거기 때문에 예.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선거이지 사실 이번 선거는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의 경쟁 구도로 많이들 보도는 나오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도 윤석열 정권을 다시 한번 심판해 줄 수 있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네. 이번에 전라남도 지금 두 군수 보궐선거가 윤석열 정부 심판하고 연결이 되나요? 연결 지점이? 아니 거기뿐 아니라 부산도 있고 부산 인천도 금정구청장. 있으니까요. 다 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아까 JB타임즈에서 그 얘기 잠깐 전해드렸는데 10월 10일이 지금 총선 선거법 위반 사업범 그 기소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당 안팎에서 좀 얘기 나오는 게 있습니까? 누구누구가 수사선상에 올랐다더라, 뭐 몇 명이라더라 이런 얘기 좀 돌고 있어요? 아직 그렇게 많이 돌지는 않고요. 아마 있어도 이제 다들 이제 쉬쉬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저희도 간간히 올라오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는 있는데 아마 당에 이제 법률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여기 이제 기소 여부가 걸려 있는 의원들에 대한 사건들을 다 취합해서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국에서?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체코 순방길에 오르거든요. 네. 보통 이제 이전의 예를 보면은 이제 해외 순방하고 나면 잠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이런 어떤 패턴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글쎄 예를 들어 20%에서 21%가 됐다고 해서 그게 지지율이 올랐다고 봐야 되나? 예. 이게 도토리 키재기라고 해야 되나? 네. 좀 씁쓸한데요. 네.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추석을 거치기 전에에도 과연 그 전국에서 올라온 친척들을 보면은 그 전국의 민심을 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을 돌아서도 그렇고 이게 봐보면 상당히 민심이 안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제 생각보다도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더 강했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대통령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 하는 마음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늘 보면 이게 찰랑찰랑한 수위까지 가서 되게 위험합니다. 빨간불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곤 하는데 지금은 그냥 그 물이 넘쳐버려서 그냥 아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까지 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국정에 대한 찬반의 어떤 그 범위를 넘어서 이제 심리적, 네. 그냥 싫다 뭐 이런 단계까지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죠. 이제 군주 민수, 네. 수능 제주 영능 복주. 그러니까 임금은 배와 같고 또 백성은 물과 같아서 이 물이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거꾸로 엎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영능복주의 마음들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품어버렸구나. 그거는 야당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민심이라는 건 언론에서 조작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까지 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에 순방을 통해서 좀 역전을 시켜보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지경을 넘어섰다. 그래서 지금 아예 그냥 순방 갔다 오면 또 이번에 무슨 사고를 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더 많이 하지 성과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잘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석 직전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몇 가지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게 오히려 부작용을 더 일으킨다 이렇게 보세요? 상당히요. 상당히? 네. 저는 그 마포대교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네. 그 대통령의 사진과 영상을 기록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실의 임무이기는 한데 그것을 어떤 걸 릴리스를 하는지는 선택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 이제 대변인실에 있었으니까 그거를 정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그 정무적 감각은 아주 말단에 있는 행정관들도 다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것은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아 김건희 대통령을 상상하고 이 사진을 냈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요. 만약에 그 생각을 안 하고 내보냈더라면 그거 정말 정무적 감각이 정말 없는 집단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한쪽 그 손이 뭐 허리에 이제 이렇게 얹고 막 이렇게 뭐 지시하는, 가리키고 뭐 예. 그 사진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누가 봐도 그거는 김건희 대통령의 모습이었죠. 음. 만약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지시한 그리고 선택한 사진이었다면 더 경악할 일인 것이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열리잖아요. 네. 지금 그 쌍특검법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거기다가 지역화폐법 요 세 가지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지금 입장이잖아요. 네. 그 지금 뭐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은 좀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퇴장해 버리는지 좀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그 세 가지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속. 추석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처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의장께서 며칠 더 말미를 갖고 여야 간에 합의를 좀 봤으면 좋겠다 당부하셨고 그래서 며칠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본인이 법을 발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꼼짝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협상이 안 된 걸로 보여지죠. 물론 오늘 이제 의총을 가봐야 저희 민주당 입장도 과정도 들을 수 있긴 한데 지금은 변화된 게 없는 걸 보면 정부 여당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끌고 나가긴 해야 되니 저희는 예고해 드린 대로 저희 스케줄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이 도이치건에 대해서 방조 혐의로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는 안 돼서 그러니까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공동정범 혐의 기소까지는 돼야 된다라고 이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갈수록 그 김건희 특검법에 살이 붙어지고 있죠. 네. 원래 처음에는 주가 조작만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명품배까지 붙어져 있고 지금도 이 주가 조작에 대한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붙는 건데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특검을 받는 것이 낫다. 갈수록 눈덩이처럼 좀 불어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만약에 집권 초기에 이 사건을 풀겠다고 작정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졌을까요? 자업자득입니다. 지금 제가 뉴스토마토 기사를 지금 뽑아서 갖고 있는데 그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금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저는 들어가야 된다. 지금 그러면 이 의혹에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의혹 제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 평가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음성 파일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존재하는 사람이고 분명히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고 그래서 뭔가가 있기는 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뭐 수사밖에는 방법이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천 개입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갈 만한 일은 또 아니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수사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수사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그 민주당이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를 꾸렸어요. 여기서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고려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의원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들은 바는 없어요. 뭐 그래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네. 그 위원회 안에서 나눈 의견들이 이제 새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엇으로 결정할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최근에 좀 이렇게 연락은 좀 주고 받으셨어요? 뭐 요 사건 있고 나서는 뭐 따로 연락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 근데 뭐 다수의 전망은 결국은 시점의 문제이지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까지 갈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좀 전망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려고 피의자 문재인을 써놓은 것이겠죠. 그래서 비열하고 비겁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어떤 연관성이 명확하게 있지도 않는데 예. 그냥 무작정 걸고 넘어가는 거니까요. 예. 그러고 명품백은 선물이고 월급은 뇌물이라는 이 얼토당토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윤석열 정권의 그 검찰들이 능력이 있지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악한데 능력이 있는데 악한 뭐 이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는 선하지도 않은데 능력까지 없구나 하는 생각이 오히려 좀 들더라고요. 아, 그렇게 네. 보셨던 거고. 당내 얘기 좀 여쭤볼게요. 다음 주 화요일에 네. 금투세 놓고 지금 당내 토론 벌이기로 했죠. 네. 이게 이제 그 시행이냐 유예냐 이걸 놓고 이제 토론을 벌이기로 했는데 시행을 주장하는 의원 3명,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 3명 해서 토론 주자를 모집을 했는데 시행 주장하는 토론자를 구하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뭐 그런가 보시요. 저도 요새 지도부 나오니까요. 뭐 예. 안에 상황을 알 수가 없고 예. 그리고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건 제가 또 언급하기가 그래서 예. 의원님의 개인 견해는 무엇입니까?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법은 어떤 법이든 그 쉽게 뒤집고 쉽게 바꾸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판적이긴 합니다. 예. 그러나 이 금투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또 실제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꼼꼼히 다 듣고 정말 필요하다면 저희가 마지막에서는 이것을 뭐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토론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당론을 정하는 절차가 이제 거의 이제 완료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제도 보완 후 시행 이쪽으로 그러니까 저 기울어진 거 아니냐라는 좀 그 전망도 있다고 하던데 금투세 관련해서. 이제 아마도 진성준 의장이 보완 후 시행을 주로 많이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님도 이런 뉘앙스로 좀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저 있을 때 막판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추측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글쎄 지금은 뭔가를 정해놓고 방향을 몰아가겠다는 생각은 없으실 것 같고요. 실제로 의원들 간의 토론이 치열하게 있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좀 보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회 교육위 소속이시잖아요. 네. 지금 교육감 선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한 달 뒤에 교육감 선거 있거든요. 예. 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엄청 뜨거운 것 같은데. 모든 선거가 다 뜨겁죠, 뭐. 근데 특히나 이게 정당 공천이 없다 보니까 뭐 단일화부터 해갖고 지금 뭐 엄청 뜨겁고 또 엄청 시끄러운 것 같은데. 네. 혹시 이 현상을 보면 한쪽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네. 차라리 정당 공천을 하든 아니면 그 광역단체장과 런닝메이트로 가든 차라리 그게 더 심플한 거 아니야 이런 주장 중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닝메이트로 그냥 가는 거는 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정당 공천을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해서 하자 하는 거는 저는 좀 고민은 되더라고요. 그거는 예. 교육의 중립성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걸로. 하는 걸로. 예,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못하죠. 예, 못하게 돼 있죠. 예.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시선으로 그 후보들을 바라보고 있고 하는데 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암암리에 뭐랄까 이런 표현 적합한 표현이면 거중 조정 정도. 아니 국민들이 다 알죠.
그러니까 저 이제 사람은 해왔던 사실 네.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걸어왔던 길도 있고 예. 그분들이 뭐 플랜카드나 홍보를 할 때도 예. 알게 모르게 뭐 색깔도 좀 그쪽으로 쓴다든지 네. 뭔가 그런 방법들을 쓴단 말입니다. 음. 그래서 그냥 이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정당에 이름을 걸고 예. 겨루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요새는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는 좀 없어요? 일체 없습니까? 교육위 안에서는 이제 교육감 선거 자체에 얘기하는 거가 뭐 어쨌든 정당이 개입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제도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얘기는 안 해봤어요. 지금 왜냐하면 예. 교육부가 예. 교육위가 AIDT 디지털 교과서 예산이 그 조가 넘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도 저희 소환이고 그래서 큰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교육감까지 못 갔습니다. 그거 얘기할 겨를이 없다. 예. 아 그러면 그 얘기하죠. 지금 내년도 의대 정원을 다시 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25년 그렇죠. 대입 그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26년부터라도 좀 조정을 해보자. 왜냐하면요, 지금 정부가 만들어놓은 예산 가지고는 현재 의대를 그 늘려놓은 정원수만큼 기자재와 교수들을 충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걸 자꾸 가능하다고 하면 그 학생들만 볼모 잡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풀어놓고 26년도 거부터는 저는 0으로 생각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다만 내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손대는 지금 거야? 이미 너무 많이 흘러가 버려서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